연구개발 과제 증명자료의 작성 기본 원칙, 과제와의 관련성입니다. 2021년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요하게 변화한 내용 중에 이 연구비 사용의 유연성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비 사용 계획서 작성 시 비목별 총액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연구비 사용 계획 수립 시에 품목별로 수량, 단가 등의 상세 내역을 작성해야 했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연구개발비 계획서에 인건비, 시설, 장비비 등 주요 비목별로 총액만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혁신법 시행 전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예시입니다. 보시면 시설, 장비, 재료비부터 연구활동비까지 각 품목별로 세부 내역과 수량, 단가들이 다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던 연구개발 계획서가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비목별 총액만 작성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부 부처나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이 장비 보유 현황이나 재료비 사용 관련 세부 내역을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혁신법 시행 이후에 연구개발 계획서가 과거보다 확실히 좀 단순화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개발 계획서가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되었으면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도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수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연구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선 정답부터 좀 답변부터 드리면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재료를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제 시작 시점에 모든 필요한 장비나 재료비 모든 품목을 다 계획서에 명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 과제 수행 시점에 과제와 관련된 재료비 등은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 자율성이 높아진 것에 걸맞게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연구개발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관리하도록 또 이러한 의무도 또 부여해놨습니다. 가장 이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호에 보시면 3항에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 연구활동비나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해야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검수 의무가 보다 강화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해서 증명자료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자료를 하나씩 보시면 시설 장비비나 재료비, 또 연구활동비 중에 소프트웨어 장비, 연구실 운영비 등 일부 항목이나 사용 용도들에 대해서 실제 사용할 때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반드시 증명자료로 제출할 것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무거나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꼭 과제와의 관련성이 확인하고 그 이후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연구비 사용 절차에 있어서도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며 또 직접 비중 시설장비 재료비, 또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고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결재를 올려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실제 과제와 관련돼서 연구비가 사용되는지 연구책임자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집행 시점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구매 의뢰서, 품위서, 지출결의서와 같은 이 내부 결제 문서에 과제 관련성을 포함하도록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매 의뢰서, 품위서, 지출결의서 이런 내부 결제 문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양식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구매의뢰서, 품의서, 지출결의서와 관련된 정의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 연계발비 증명 자료로서 구매의뢰서, 품의서, 지출결의서와 같은 이런 종류, 명칭, 형식 이러한 것보다는 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해서 내부 결제 문서를 작성하고 연구 책임자 등 수행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서 이 과제와의 관련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연구기관이고요. 그 중에서도 연구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나 저희 회계법인이나 전문기관 쪽에 이러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장비나 재료를 사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듣는 답변은 거의 똑같으실 겁니다. 과제와 관련되었으면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렸을 텐데요. 그 부분은 과제와 관련된 걸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연구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 책임자의 발의 또는 확인, 이런 승인은 과제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증명자료 작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결제 문서와 관련된 양식, 그리고 이 작성 사례, 이러한 부분들은 이어서 말씀드릴 인건비부터 간접비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